소리로 듣는 강산구보 1호로 시작합니다. 봉투가 먼저 따뜻해지는 계절. 노유경. 겨울에만 먹는 음식이 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손이 시려서 찾게 되는 음식.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부터 이미 반은 먹은 셈이 된다. 아직 한 입도 베지 않았는데 손끝이 먼저 풀린다. 붕어빵은 늘 그렇게 겨울을 알린다. 급히 접힌 종이봉투 안에서 김이 차오른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속은 늘 뜨겁고 겉은 빨리 식는다. 팥이든 슈크림이든 상관없이 붕어빵을 먹고 있으면 계절이 먼저 떠오른다. 길 위에 잠시 멈춰서도 괜찮은 시간이라는 것을. 요즘엔 찐빵이 보기 어려워졌다. 예전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 앞에 서서 기다리는 풍경도, 두 손으로 감싸지고 천천히 식히며 먹던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붕어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찐빵은 겨울 풍경에서 조금씩 물러난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그 느린 음식이 그립다. 바로 먹지 않아도 되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던 시간. 겨울은 여전히 오는데 찐빵을 기다리던 시간은 따라오지 않는다. 봉투가 먼저 따뜻해지던 계절은 그렇게 기억 속으로만 남아간다. 주권자 시민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견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산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강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산구 공직자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바르게 실천하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흔들림과 지역의 크고 작은 위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슬픔과 불안의 순간도 있었지만 강산의 시민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고 연대와 참여로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이 저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산구가 상생과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한 올 한 해의 구정의 4가지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주권자인 시민의 뜻으로 강산의 좋은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시민의 제안과 토론이 구정의 방향이 되고 마을과 생활 현장에서 나온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더욱 깊이 뿌리내리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걷는 길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돌봄과 고립, 건강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 놓인 이웃을 먼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더 빠르고 세심하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이 이동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며 지역 전체가 연대해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광산의 미래를 떠받칠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논의해온 합의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균형을 맞추며 아이와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역 전체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안전한 일상 또한 미래의 토대인 만큼 재난과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문화와 배움의 기회를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녹색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지혜가 강산의 품격과 가능성을 지켜왔습니다. 2026년에도 상생과 혁신의 가치로 시민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새해의 모든 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강주광역시 강산구청장. 그 시각 어두운 산길을 오른 이유. 새해 첫날 어등산 일출 현장을 가다.
아직 밤의 기운이 남아있는 새벽 5시. 새해 첫날부터 강주여대 주차장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기는 차갑게 뱃속으로 스며들었고 발밑에서는 성해가 얇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해돋이 명소 어등산으로 향하는 길목. 이곳에서는 새해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떡국이 끓는다. 천막 아래 놓인 대형 육수통에서는 김이 쉼없이 피어올랐고 국물이 끓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밀어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강상구 협의회 성재수 회장은 매년 1월 1일이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준비했다. 어등산을 찾는 모두가 웃는 일 많은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떡국은 그릇에 담겨 테이블 위에 놓였고 김가루와 계란지단이 얹히자마자 사람들 손으로 옮겨졌다. 받아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쪽에 모여서서 국물을 불어가며 한 숟갈씩 떠먹었다. 하얀 입김이 잠시 얼굴을 가렸다가 사라졌다. 허기와 추위를 달래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들의 다채로운 표정처럼 다양했다. 한쪽에는 색종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옆 테이블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각자의 소망을 적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온 김민우 씨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수원동에 살고 있는데 강상구는 다른 지역보다 거리도 깨끗하고 행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어등산으로 향했다. 새해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1분이지만 산에서 일출을 보려면 더 서둘러야 한다. 등산 스틱이 땅을 짚는 소리, 신발 밑창이 눈을 밟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이어졌다. 등반 중에 만난 조영천 씨는 어머니가 수술로 입원 중이신데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친수공원을 자주 가는데 야간 조명시설이 더 보강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절했다. 오전 7시를 넘기자 하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짙은 회색은 옅어졌고 태양이 떠오를 방향으로 붉은색이 조금씩 덮어갔다. 사람들의 감탄사가 커질 때쯤 붉은 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를 어깨 위에 올린 부모,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연인과 부부들, 붉게 솟아오른 해는 완전한 온을 이루지 못한 채 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한 청년의 함성이 새해 첫 일출을 함께한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했다. 어둠을 헤치고 추위를 견디며 모두가 기다린 것은 희망이라는 각자의 태양이 아니었을까? 감정의 매듭 풀리니 화해의 문 열렸다. 관계 있는 이웃 갈등 조정 활동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들, 집은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벽을 맞댄 이웃은 원수가 됐다. 시작은 층간소음이나 생활 누수였지만 점점 감정의 문제로 번졌다.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이웃 갈등, 감정의 매듭이 풀리고 화해의 장으로 바뀌는 순간을 조명한다. 첫 번째 인터뷰, 김희종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일기 강상구 이웃갈등 조정활동가인 김희종 씨. 이웃갈등 해결에 평범한 주민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도 강상구에만 있는 이웃갈등 조정활동가라는 말이 생소했다. 지금은 주민 갈등을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조정가는 갈등 당사자들의 사연을 경청하고 이들이 직접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중재를 통해 갈등을 빚던 이웃들은 오해를 풀고 각자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합의문에 작성한다. 어떠한 강제 사항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일단 대화의 장에 나오면 열의 아홉은 화해로 이어진다. 그 비법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뿐. 상간우수로 몇 차례 이웃 갈등을 겪었던 당사자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자마자 해결된 사례도 있다.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관리인과 상가 건물주,
임차인 간의 오해가 풀렸던 것이다. 이웃 갈등 해법의 실마리는 이웃의 사정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결국은 마음을 터놓는 대화, 소통의 답이 있다. 갈등을 빚던 이웃들이 대화를 통해 피치 못할 사연을 그제야 알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감이 생기니 양보와 배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큰 보람을 느껴요. 두 번째 인터뷰, 박미숙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미숙 씨도 일기부터 맹활약하는 이웃갈등 조정활동가다. 관리소장으로 가장 힘든 주민갈등, 이를 다루는 교육을 단비처럼 느꼈다.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은 경청과 공감, 중립, 비밀 엄수와 같은 조정가의 자세, 무엇보다 갈등의 해결은 당사자끼리 대화하고 스스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이다. 이제는 섣부른 갈등 해결사가 아닌 중재자의 역할에 집중한다. 층간소음, 흡연 등 갈등 양상은 다양해도 시작은 비슷하다. 서로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아예 만나려 하지 않거나 법적 대응만 고집할 때는 조정가도 도울 수 없어 안타깝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면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조정가는 그때 공감과 경청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다. 30분 이상 하소연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지만 이때 싹튼 조정가에 대한 신뢰는 당사자끼리 대면하는 본 조정의 참석 의지로 직결된다. 본 조정에서 갈등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진솔한 대화에서 해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조정가의 역할이다. 늦게 퇴근을 하니 밤 11시까지는 참겠다. 이후로는 소음을 유의해달라는 식의 합의 문구를 스스로 정하는 것, 합의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조정가의 몫이다. 합의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속이 시원하다고 고맙다고 할 때 참 뿌듯하죠. 갈등의 해법은 다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해결의 열쇠는 각자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으니까요. 한 가지 재료로 세 가지 상상을 동곡동 돌미나리로 완성한 광산의 식탁. 광산특공대는 광산의 특산물을 요리로 풀어내는 공유대회다. 한 가지 재료를 정해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지역의 맛을 식탁 위에 올리는 것이 이 대회의 방식이다. 요리를 매개로 지역 농산물의 쓰임을 넓히고 시민의 손을 거쳐 다시 일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첫 번째 재료로는 동곡동 돌미나리가 선택됐다. 강산구가 대표 특산물로 내세우는 물미나리의 한 품종으로 일반 미나리보다 키가 작고 줄기가 불구스레한 것이 특징이다. 신선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떡갈비, 리조또, 샌드위치, 파스타 등 한 끼 식사부터 간식까지 폭넓은 메뉴가 선보였다. 같은 재료에서 출발했지만 식탁에 오른 모습은 서로 달랐다. 시민 40명이 참여해 총 10팀이 수상했으며 이 가운데 대상 한 팀과 우수상 두 팀을 소개한다. 서로 다른 상상과 손맛으로 재료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 세 가지 요리를 만나보자. 대상 돌미나리 짬뽕 탕종 고로케.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맛 고로케 삼촌의 10년. 1923 송정역 시장 한켠. 고로케 삼촌이라는 이름은 유난히 쉽게 입에 붙는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도 거리감이 없듯 고로케 역시 그렇다. 부담 없이 찾게 되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 광산특공대 대상작 돌미나리 짬뽕 탕종 고로케는 그렇게 시장의 언어로 완성된 음식이다. 고로케 삼촌 대표 부부는 함께 제빵일을 하다 뜻을 모아 고로케 가게를 열었다. 시장에 자리를 잡은 뒤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반죽하고 빚으며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다. 좋은 재료, 흔들리지 않는 맛, 그리고 다시 찾게 되는 기억.
새로운 손님도 반갑지만 한 번 먹고 다시 찾아오는 발걸음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다. 탕종 반죽을 고로케에 적용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미리 익혀 만든 반죽을 섞어 쫄깃한 식감을 살리고 기름기는 덜어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식감. 시장 간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묻자 망설임 없이 마시라고 답하는 이유다. 돌미나리 짬뽕 탕종 고로케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새롭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짬뽕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속재료를 구성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미나리를 더했을 때 맛의 방향이 또렷해졌다. 동곡동 돌미나리는 향이 선명하지만 가하지 않고 볶음 속에 더하자 해산물의 비린맛을 잡아주며 전체 풍미를 정리해준다. 이 고로케의 핵심은 향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고추기름을 낸 채소볶음에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더하고 마지막에 미나리를 익히지 않은 채 넣어 향을 남긴다. 방식은 단순하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 일의 의미는 사람을 만나는 데 있다. 한번 맛보고 다시 찾아오는 손님, 멀리서 올 때마다 가족 몫까지 챙겨가는 단골을 떠올리면 이 고로케는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이야기가 된다. 이 고로케가 특별함보다는 시장에 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맛으로 남길 바란다.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올 걸 하게 되는 여운. 그렇게 어떤 음식은 이름보다 먼저 기억 속에 자리를 잡는다. 우수상, 돌미나리 페스토 파스타. 익숙한 파스타를 바꾼 돌미나리 페스토. 우리 식탁에 익숙한 미나리지만 돌미나리는 이름부터 조금 다르다. 광산 특공대 우수상작 돌미나리 페스토 파스타는 그 차이를 요리로 풀어낸 사례다. 바질 대신 돌미나리를 사용해 페스토를 만들고 파스타로 풀어냈다.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는 류미나 대표는 평소 우리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두고 요리를 해왔다. 광산 공유센터에서 디저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이번 대회 소식을 접했고 자연스럽게 도전에 나섰다. 향이 강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미나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완성된 페스토는 미나리 특유의 향은 가하지 않게 살리며 부드러운 맛을 냈다. 동곡동 돌미나리는 일반 미나리에 비해 식감이 연하고 향이 순해 파스타로 만들었을 때도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준다. 재료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요리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시식 반응은 인상 깊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맛을 본 가운데 가장 어린 시식자의 엄지척은 이 요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이다. 조리 과정은 담백하다. 마늘과 양파로 기본 풍미를 쌓고 청양고추로 은근한 매콤함을 더했다.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를 곁들여 파스타의 익숙한 결로 마무리한다. 전통 식재료와 현대적인 조리법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나란히 놓인다. 지역의 식재료가 새로운 요리를 만나 확장되는 순간 그 변화는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낯설지만 친근하게, 소박하지만 깊은 맛으로. 우수상, 돌미나리 사과 샌드위치. 불 없이 완성한 돌미나리 한 접시. 미나리는 대개 익혀 먹는 재료로 알려져 있다. 국물에 향을 더하거나 무침으로 곁들여지는 역할이 익숙하다. 광산 특공대에서 선보인 돌미나리 사과 샌드위치는 그 고정된 쓰임을 가볍게 비껴간다. 불을 사용하지 않고 칼과 손만으로 완성되는 이 요리는 돌미나리를 일상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데려온다. 이 샌드위치는 미나리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활용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샌드위치에 곁들이는 루꼴라에서 얻은 힌트는 사과와의 조합으로 이어졌다. 사과의 상큼함과
돌미나리의 향이 서로의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동곡동 돌미나리를 사용했을 때 일반 미나리보다 향이 선명하고 깊어 생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다. 사과의 단맛을 받쳐주며 샌드위치의 중심을 잡아준다. 재료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입안에 담는 여운이 달라진다. 이 요리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조리 방식에도 있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 집에서 만들 때는 사과를 얇게 썰는 것이 포인트다. 켜켜이 올린 사과 사이로 돌미나리의 향이 고르게 퍼지며 식감도 한층 살아난다. 사소하지만 맛을 좌우하는 차이다. 돌미나리 사과 샌드위치는 거창한 요리는 아니다. 하지만 자주 손이 가고 다시 떠올라 또 만들게 되는 음식은 대개 이런 모습이다. 특별하지 않아 오래 남는 것, 지역의 재료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방식 역시 그렇게 시작된다. 서로의 하루에 스며든 만남,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한 첨단이동 세이데이. 조용하던 경로당이 한바탕 웃음소리로 가득해진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단체 율동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몰려든 초등학생들의 징글벨 노랫소리가 뒤를 잇는다. 오늘은 첨단이동 두산 1차 아파트 경로당에서 특별한 만남이 열리는 날. 이 만남의 이름은 세이데이다. 경로당과 사회단체가 짝을 이뤄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첨단이동의 세대이음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시작됐다. 이날은 경로당 어르신들과 학생사랑 지역협의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학사협 회원들은 직접 만든 유자청을 들고 경로당을 찾았다. 고흥이 고향인 회장님의 지원으로 유자청을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에 또 한 번 웃음꽃이 피어난다. 잠시 후 월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경로당 문을 연다. 아이들은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를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산타 모자를 쓴 아이들이 한 분 한 분 목도리를 들려주자 어른들은 포옹과 악수로 마음을 전한다. 경로당에서 준비한 귤을 나눠 먹고 아이들 손에 용돈을 쥐어주며 이야기가 오간다. 그렇게 경로당의 오후는 웃음과 말소리로 채워진다. 코로나를 지나며 물리적 만남이 줄어든 일상 속에서 세이데이는 세대를 잇는 작은 연결로 작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덜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결국 자신에게도 힘이 되었다고. 세이데이는 그렇게 서로의 하루에 들어오는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람과 세월 속에서도 한자리를 지킨다는 것. 광주광역시 강산구 첨단지구에는 쌍암공원과 응암공원이 있다. 두 공원은 1994년 첨단지구 신도시 조성 당시 함께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산울동 포산마을이 사라지며 마을을 지키던 보호수 두 그루가 공원으로 옮겨졌다. 쌍암공원의 왕버들 나무와 응암공원의 팽나무가 바로 그 나무들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쌍암공원의 왕버들 나무를 할아버지 나무, 응암공원의 팽나무를 할머니 나무라 부른다. 응암공원 팽나무는 1982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보호수로 지정됐다. 키 10m, 둘레 4m, 흉고 직경 1.52m, 수관 직경 16m. 지정 당시 추정 수령은 220년이었고 지금은 260년이 훌쩍 넘는다. 세월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줄기에는 상처가 많아 썩어 들어가지 않게 우레탄 폼으로 메었고 가지는 처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받쳤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듯 오래된 나무 역시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나무는 아파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며 한자리를 지킨다. 눈치와 유불리를 따지는 인간 세상과는 다른 묵묵한 생애 방식이다.
이 팽나무에는 포산마을의 뿌리 깊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나무와 당산재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조선 용조 때 장소왕씨 화익룡이 사활을 피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비하면 산올리 포산마을을 개촌하며 이를 기념해 이 나무를 심었다. 장소왕씨 전북 장수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다. 시조는 신라 시중을 지낸 경이며 후손들이 고로 명조 때 무신의 날을 피해 장수로 돌아오면서 관양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당산재단은 장소왕씨 호황공파 화익룡의 후손 광암문중이 세운 것이다. 손조들이 심은 이 나무 아래서 후손들은 지금도 해마다 당산제를 올린다. 오랜 세월 포산마을의 바람을 맞으며 마을을 지켜온 팽나무는 이곳으로 옮겨온 뒤에도 변함없이 올개동의 하늘을 바라보며 세월을 품고 서 있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강산구보 1호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